너무나도 빡칩니다. 그러니까 정박형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남편과 자기가 둘 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오게 돼서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고 내 직장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일하러 나간다. 야, 진짜 죽을 것 같다. 이 친구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진짜 길거리에서 밥을 못 먹어 거렁뱅이 짓을 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버버리에서 3천만 원을 긁었다고요? 그리고 프라다로 옮겼답니다. 그 돈 다 무슨 돈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벌어들인 돈 아닙니까? 그렇게 펑펑 쓰고 다녀요. 주가 조작범들, 주가 조작 피해자분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왜 죽게 생겼냐? 김건희 같은 범죄자를 대도를 못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인권, 경제, 민생이 바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검찰은 거기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했어요.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려면 지금 그런 사람들부터 잡아야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을 무시하고 깡그리 자기 돈을 벌어들인 그런 특정 범죄자를,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국민이, 민생이 지켜지고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정원은 왜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은 뭔 언제부터 자기가 인권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살인범의 인권을 지금 두둔하고 나서시는 겁니까? 여러분, 국정원 잘 들으세요. 국정원, 야, 너네 진짜 많이 묵었다 진짜. 그리고 와, 진짜 너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진짜 라떼 이즈 홀스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치 공작이 먹힐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속아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속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좀 라떼라도 한 잔씩 사주고 싶어요. 어? 그래 진짜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참에 지금까지 쌓였던 유성 간첩단 사건, 그 범죄자들 지금 싸그리 다 잡아야 되고, 압수수색 하는 김에 그 세월호 실소유주 그쪽도 싹 다 한번 털어봅시다. 이렇게 털기 쉬운데 한번 이참에 다 털어서 비청산, 국민이 그간 가져왔던 비청산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잘못 건드렸어요. 국정원 진짜 잘못 건드렸어. 정말 국민들, 빡치는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원과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를 반드시 우리 퇴진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저 말이냐 방구냐? 정박연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진짜 정말 기사를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정말 너무 가짜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진짜 국정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때 4월달에 유성 간첩 사건이 조작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국정원장 그 당시에 남재준 간첩 조작하고 만드는 그런 국정원 필요 없다. 그래서 남재준 해임 건의안으로 제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보니까 야 진짜 재수 좋다. 국정원 진짜 재수 좋네. 와 이걸 넘어가네. 완전히 묻혔죠. 그 다음에 알게 된 사건 사실 국정원 실소유주가 바로 세월호가 국정원이 실소유주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님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묻히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 묻히 지랄 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취재하시는 분들도 오랜만에 오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국정원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국정원이 윤석열의 친위사단으로 장악이 됐고 그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원혼을 60년대 중앙정보부의 원혼으로 바꾸면서 중앙정보부가 이전했던 독재 수호기구로서 했던 그 역할을 공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고발입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현직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한 사건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소재는 남북관계와 관련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작 정치, 정치 보복, 정치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재 회기를 추진하고 있고 정치 공작을 본격화하고 있고 정치 보복을 본격화하고 전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권에 의한 국정원의 부활 책동을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치보복, 정치공작, 국정원의 공작 정치 부활, 독재 회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촛불행동이 주최하고요. 여러 유튜버들 그리고 현장의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팩트TV, 현장의 소리, 두루치기TV, 그리고 촛불전진, 그리고 양상TV, 또 있나요? 등등의 채널들이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이 기자분들, 유튜버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시고에서 취재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세 가지 규탄 연설 듣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상징의식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탄 연설입니다. 촛불 전진의 박준의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기 매우 오랜만에 왔네요. 한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근 10년. 네, 한 7, 8년 만에 제가 여기 오게 됐는데요. 참, 참담합니다. 그, 주변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하는 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촛불전진 운영위원장 박준의라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이 정권의 수족이 되어서 정권 안위 기구로 작동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종업원들, 중국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을 대거 탈북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기획 탈북을 한 겁니다. 그때 국정원이 총선을 바로 앞두고 그 탈북자들을 대거 국내로 들여와 가지고요, 여론몰이 공작을 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여종업원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탈북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으로 유인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인신을 사실 끌고 다닌 거죠. 끌고 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기획 탈북을 했다고 그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 박근혜가 당선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팀을 가동을 해가지고요,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 박근혜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국정원이 직접 띄웠던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정치 개입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게 법을 좀 바꿔가지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말자,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20년도에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국정원법 개정안에는요, 개정된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요,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 조항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직 시행도 안 됐어요. 유예기간을 둬서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과연 국정원이 정치 개입에서 손을 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국정원은 방첩 활동, 간첩 잡는 일이죠. 대북 정보 활동, 이것을 여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도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탈북을 했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왔다, 단지 그거였어요. 다만 그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죠. 바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까요?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을 하고 또 방첩 활동을 하고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고, 그것이 그 국정원이 이렇게 대통령의 직속으로 대통령 권력 아래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한 언제건 어떤 방식으로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서해 공무원 사건이요. 그 사건을 지금 왜 꺼내든 거겠습니까? 전 정권의 실세들, 전 정권의 국정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그렇게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정치 개입한다고 하나요? 자기들은 정치 개입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뻔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어떤 법을 조금 손보더라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끝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정원을 해체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온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관행, 또 그렇게 내려오던 그런 인맥들, 이것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그런 정보들을 조작하고 악용해서 어떤 식으로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잖아요. 이런 국정원을 절대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정원 확실히 개혁하지 못한 그 피해를 지금 오늘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로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적으로 물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 국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래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는 민주당 국회에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단지 이런 공작에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정원 자체에 이런 정치 개입 그리고 권력 남용 정치 보복 이런 행위들을 근절시키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기회에 또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무리 법에 정치 개입은 안 된다 해도 북한을 적으로 하고 북한이 반국간 단체이고 그게 출발 아닙니까? 그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국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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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 정치, 독재얘기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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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김수영 대진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나라가 아주 개판입니다. 네, 윤석열 취임 이후에 지금 약 2달이 지났는데 그토록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공정과 정의,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삶만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 조작과 경력 위조 범죄자인 김건희 씨는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나 되는 것 마냥 언론 플레이를 임싸며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정권 실세로 군림하여 지금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검찰 권력을 전면에 내세워서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전방위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군사 독재 시절 중정, 안기부처럼 국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정치 공작을 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잠깐의 현실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민주 파괴, 민생 파괴 정부의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부정평가가 최근 기준으로 64%, 긍정평가가 32%가 나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윤석열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배나 더 많은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대선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윤석열을 뽑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국민이 과반수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진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선택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반북 색깔론 공세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걸고 넘어지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종북몰이를 일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모든 색깔론 공세에서 그러했듯 윤석열 일당은 지금 이런 사건들의 진실이 어떠한지 사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일부러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서 논란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검찰과 여기 있는 국가정보원, 언론을 무기로 내세워서 해당 사건들을 정치적 쟁점화하는 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뭉개고서 어떻게든 북한의 악마화와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생 파괴, 민주 파괴의 행보가 계속될수록 국가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왔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투쟁으로 운영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는 반복 색깔론 공세와 부복 정치가 결국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그런 자충수가 될 것임을 우리가 투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행정부 윤석열 정권의 부복 정치 규탄한다. 감사합니다. 발언 정말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자회견의 핵심 취지를 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수사 방식은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르는 그런 방식의 정치 수사 방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을 동원한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방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전 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임 정부 관계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30%대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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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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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발언은 우리 촛불행동의 총무국장님이신 김지영 국장님을 모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이한테 빡친 국민연대 오늘 결성했습니다. 정박연. 예, 정박연 대표. 예, 총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네, 너무 빡쳐서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국정원장 2명을 고발하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와,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여서 그것 좀 압수수색하고 조사하자고 해도 끝끝내 조사를 못한 게 국정원입니다. 박근혜 7시간 그렇게 조사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조사 못한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설쳤습니까? 지금 국힘당 의원들. 그런데 고작 16명을 죽인 북한 살인범,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두둔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저 말이냐 방구냐? 정박연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진짜 정말 기사를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정말 너무 가짜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진짜 국정원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14년도였습니다. 그때 4월 달에 유성 간첩 사건이 조작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국정원장 그 당시에 남재준 간첩 조작하고 만드는 그런 국정원 필요 없다. 그래서 남재준 해임 건의안으로 제가 서명을 받고 있었어요. 서명을 받은 지 이틀째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재수 좋다. 국정원 진짜 재수 좋네. 와, 이걸 넘어가네. 완전히 묻혔죠. 그 다음에 알게 된 사건,
사실 국정원 실소유주가 바로 세월호가 국정원이 실소유주다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고작 살인범 그 사람들의 안전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304명 얼만큼 했습니까? 304명으로 안전 지키려고 했으면 304번을 털었어야 돼요. 압수수색 국정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빡칩니다. 그러니까 정박영 그러니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남편과 자기가 둘 다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고 내 직장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일하러 나간다. 야 진짜 죽을 것 같다. 이 친구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진짜 길거리에서 밥을 못 먹어 거렁뱅이 짓을 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버버리에서 3천만 원을 긁었다고요? 그리고 프라다로 옮겼답니다. 그 돈 다 무슨 돈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벌어들인 돈 아닙니까? 그렇게 펑펑 쓰고 다녀요. 주가 조작범들, 주가 조작 피해자분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왜 죽게 생겼냐? 김건희 같은 범죄자를 대도를 못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인권, 경제, 민생이 바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검찰은 거기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어요.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했어요.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려면 지금 그런 사람들부터 잡아야지.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을 무시하고 깡그리 자기 돈을 벌어들인 그런 특정 범죄자를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국민이 민생이 지켜지고 안전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국정원은 왜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은 뭔 언제부터 자기가 인권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살인범의 인권을 지금 두둔하고 나서시는 겁니까? 여러분 국정원 잘 들으세요. 국정원 야 너네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그리고 와 진짜 너네 낡아도 너무 낡았다. 진짜 라떼 이제 홀스 아닙니까?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정치 공작이 먹힐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속아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속고 진짜 말교색 진짜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좀 라떼라도 한 잔씩 사주고 싶어요. 그래 진짜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참에 지금까지 쌓였던 유성 간첩단 사건 그 범죄자들 지금 싸그리 다 잡아야 되고 압수수색 하는 김에 그 세월호 실소유주 그쪽도 싹 다 한번 털어봅시다. 이렇게 털기 쉬운데 한 번 이참에 다 털어서 비청산 국민이 그간 가져왔던 비청산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 잘못 건드렸어요. 국정원 진짜 잘못 건드렸어. 정말 국민들 빡치는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원과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를 반드시 우리 퇴진시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박연. 진짜 열받으신 거네요. 자, 정박연 촛불행동 가입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상징의식 들어갈 텐데 그 구원하다 마치고요.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공작, 정치보복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예, 기자회견문은 촛불행동 김은진 상임공동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방금 발표하신 그 발언하신 분 말처럼 정말 국민들이 정말 빡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느껴졌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공작정치, 독재회기,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치보복 규탄한다. 검찰부터 국정원까지 보복정치를 통한 무능정권 연장수책, 더는 통하지 않는다. 검찰 독재 국가를 완성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독재시대 공작기구로 되살리고 있다. 정치검찰 세력들이 장악한 국정원이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용해 전면적인 정치보복, 정치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2019년 살인범죄를 저지른 탈북어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고,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현직이 전직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 장단을 맞춰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전격 공개했고,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당사자인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 될 텐데 굳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소위 정치공작을 위한 그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은 엄연히 북한 주민 이탈 관련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취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은 은폐한 채 여론몰이로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인사검증에 국정원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우려를 샀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면서 국정원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에는 국정원 원흥을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최초로 사용했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해 박정희 군부 독재의 악명 높은 공작기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는 국정원의 정치보복, 정치 개입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국가정보원은 민주화 인권을 말살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독재 정권 수호의 천병 역할을 해온 만악의 근원이다. 최근까지도 대선 조작, 댓글 공작, 간첩 조작 등 정치 개입과 정치 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것이 촛불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역사를 되돌리고 민심을 거슬러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이어 국정원까지 동원해 정치 보복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뻔하다. 애초부터 집권의 정통성이 없이 출범한 정권이 연일 반민생, 반평화, 반국익 정책으로 폭주하고 부인 김건희의 기행과 상황 행보로 민심을 완전히 잃어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의 배척을 받은 독재 정권이 항상 기댄 것은 색깔론과 여론공작, 공안 탄압이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도 자신의 집권 위기를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절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을 정권 수호 기구로 내세워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강화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정권은 회복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정보 정치로 국정을 농단한다고 속아 넘어가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 항쟁의 주역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더는 통하지 않는 공작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호 나오면 끝에 해주세요. 국정원은 정치보복, 정치개입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치공작, 독재잔재, 국정원을 해체하라!
15일 촛불행동.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징의식일 텐데, 우리 하기 전에, 상징의식 잠깐 하기 전에, 설명 좀 드릴게요. 뒤에 그 피켓 드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앞에 한 글자 피켓 다 내려주시고, 이 기자회견 현수막도 내려주시고요. 저희가 상징의식은 그겁니다. 중앙정보부 악명 높은 독재 기구였던 중앙정보부의 원훈 삭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문에도 나왔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국정원의 표를 국정원의 원훈입니다. 이게 중앙정보부 창립 당시에 박정희, 김종필이 만들었던 그런 원훈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다시 원훈을 60년대 원훈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중앙정보부의 그런 기능과 그러한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원훈 삭제 의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사진 다 찍으셨죠? 예. 네, 그러면 제가 구호를 외치면 함께 외쳐주시고 삭제를 찢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주 잘근잘근 찢어주세요. 잘근잘근.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잘근잘근 찢어주십시오. 정치보복 중단하라! 정치 개입 중지하라! 국정원을 해체하라! 네, 아주 그냥 잘근잘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서 국정원을 향해서 우리 마지막 경고의 함성을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히 봐주세요. 이것이 공작 정치, 정치 공작, 정치 개입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국가정보원의 실물입니다. 저곳에서 온갖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수많은 조작 사건, 공작 사건이 벌어졌던 그곳입니다. 이 괴물을 다시 윤석열 정권이 다시 불러냈습니다. 원훈도, 공식적인 원훈도 60년대 독재기구의 원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촛불 상징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물리쳤던 우리 촛불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움쩍하면 바로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그러한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작정치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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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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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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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시장!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 원흉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진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변
묻지 지랄 옌